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최근에 12살 아들에게 첫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지문 인식으로 하지 말고 비밀번호로 걸어놔? 그래야 엄마가 볼 수 있잖아. 아들은 새로 생긴 휴대폰에 4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었는데 제 휴대폰 비밀번호와 같은 것으로요. 아들 휴대폰을 제가 감시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거죠. 엄마는 너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보려고 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휴대전화에 비밀번호 걸려 있으세요? 요샌 휴대전화기 속에 정말 너무 많은 개인정보들이 있어서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바쁠 때는 휴대폰 비밀번호 있는 것도 전 성가시더라고요. 그럼 배우자분의 휴대폰의 비밀번호 아세요? 주로 부부 사이 거의 서로 알고 있지 않나요?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우리 남편 휴대폰 비밀번호 없었거든? 2달 전에 남편이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오히려 궁금증이 더해지는 거 있지? 그동안은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단 한 번도 남편 휴대폰 확인하고 그런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으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막 궁금해지고 내가 수상하다고 말하니까 글쎄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믿음이 깨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구린 게 짜증이 밀려와서 점점 꼴 보기 싫어지는 거야. 상상해 보세요. 결혼 생활 10년 동안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비밀번호를 남편이 설정했다? 그냥 부인에게 뭔가 신비감을 주고 싶은가 보다 생각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사소한 것도 의심하려고 하면 끝이 없지 않냐? 그런 건 그 자체로 존중해줘. 한 친구는 이렇게 그게 뭐 대수냐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갑자기 안 하던 비밀번호를 걸어 놓았는데 좀 뭐랄까 더 찜찜한 건 너가 남편한테 비밀번호를 만든 이유를 물었는데 어쨌든 남편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떠한 답변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게 구리다는 거지. 야, 만약 회사 동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거나 전화를 쓰거나 그래서 설정해 놨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했다라고 부인인 너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걸? 근데 살아보니까 부부 사이에도 완벽하게 무엇이든 다 알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소한 갈등이 생기더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너만 더 힘들고 괴로울 거야. 우선은 믿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엔 좀 깨름직해. 대부분 아내의 직감과 남편의 미묘한 변화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거든? 잘 생각해봐. 너 생각하기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좀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나 어떤 느낌을 느끼게 했던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봐. 무조건 믿으라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너도 너 휴대폰에 비밀번호 걸어두고 일단 남편의 반응을 좀 봐봐. 저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비밀번호가 똑같아요. 아마도 한 30곳의 비밀번호는 똑같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정 기한이 지나면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알러트 메시지가 뜨기도 하고 또 요새는 특수 문자까지 넣어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가지로 돌려 쓰고는 있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비밀번호를 가장 많이 쓸까요? 저는 당연히 1, 2, 3, 4, 5, 6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1, 2, 3, 4, 5, 6은 2위예요.
몇 년 전에 파나마의 유료 개인용 가상 사설망 서비스인 노드 VPN이 제공하는 비밀번호 관리자 서비스인 노드패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패스워드를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가장 일반적인 비밀번호에 관한 연례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00개의 비밀번호를 공개했었거든요. 전 세계 비밀번호 생성 추세를 살펴보고 성별 및 30개 조사 대상 국가 간의 비밀번호 사용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 분석하는 그런 연구였었죠. 앞서 말한 대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비밀번호 중에 2위가 1, 2, 3, 4, 5, 6이었는데 그럼 1위는 뭘까요? 추측이 되세요? 바로 패스워드라는 단어입니다. 비밀번호로 사용되는 패스워드는 세계에서 490만 번 이상 사용될 정도로 가장 사랑받는 비밀번호를 위한 단어이지만 패스워드 1, 패스워드 1, 2, 3, 패스워드의 5를 숫자 0으로 바꾼다든지 이 같은 변형도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패스워드 99가 유행이고 포르투갈 인터넷 사용자들은 패스워드 1, 2, 3, 4이라는 단어가 자주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비밀번호가 패스워드라니 혹시 패스워드 PASSWORD 비밀번호로 쓰고 계신 분들 계시면 빨리 바꾸세요. 또 재밌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삼성 SAMSUNG 이 2020년엔 189위였어요. 삼성이라는 비밀번호가 2021년엔 78위를 했고요. 또 온갖 욕설을 비밀번호로 선택하는 경우도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에선 많다고 하네요. 비밀번호 생성 요구에 대한 짜증이나 반감을 반영하는 비밀번호겠죠. 사랑에 관련된 단어 또한 많아요. 사랑합니다를 의미하는 I love you, 그리고 스페인어인 te amo 또는 sunshine, princess, love 이렇게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밀번호라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20개의 비밀번호는 1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스워드, 2위가 1, 2, 3, 4, 5 말고도 3위는 1, 2, 3, 4, 5, 6, 7, 8, 9, 4위는 게스트, 5위는 퀄티, 6위는 1, 2, 3, 4, 5, 6, 7, 8, 7위는 1, 1, 1, 1, 1, 8위는 1, 2, 3, 4, 5 등등으로 조사가 됐어요. 노드패스는 무책임한 비밀번호 관리의 결과에 대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가장 흔한 비밀번호 200개 중 73%가 2021년 데이터와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어요. 이젠 비밀번호 없이는 살기가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삶의 어떤 공간도 열리지가 않아요. 편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만든 비밀번호가 때론 삶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죠. 모든 비밀번호를 다 기억하기도 어렵지만 수많은 비밀번호로 헷갈리기 일쑤고 번호를 적어둔 곳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물론 아이폰이 다 비밀번호를 기억을 하고 저장을 하지만 그래도 한 10년 전부터 모든 계정의 유저네임과 비밀번호를 메모장에 따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게 벌써 한 80개가량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 같은 거로 써놓지만요. 하지만 언젠가부터는 휴대폰이 알아서 비밀번호를 전부 저장해놓고 이젠 얼굴 인식만으로 비밀번호 없이 바로 접속이 되니까 편리하기도 해요. 갈수록 비밀번호 설정이 어려워집니다.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계정일수록 비밀번호가 간단해요. 15년 동안 같은 비밀번호와 데비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쉬운 4자리 숫자.
그만큼 오래전엔 간단한 비밀번호도 통했는데 요샌 대문자, 소문자, 특수 문자까지 제시된 조건을 충족시켜 비밀번호를 조합해내야 하고 변경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인생의 비밀번호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아들이 무슨 게임 하나를 다운받으려고 해도 비밀번호가 있어야 하니 단세포같이 가장 단순하게 사는 사람으로서는 가끔 당황하는 마음이 돼요. 아니, 게임 그냥 한 판 하게 해주면 되지. 그뿐인가요? 핸드폰을 써도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는 비밀 장치가 있어야 하죠. 현대를 살아가는 당연한 시스템인지는 몰라도 비밀번호에 대해 오히려 자신이 갇히고 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꼼꼼하고 세심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챙긴다고 하는 일들 속에 우리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갇혀버리는 건 아닐까요? 잊어버려도 좋을 나쁜 기억들은 가슴에 남아서 나를 괴롭힐 때도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기호들은 왜 그리 깨끗하게도 잘도 잊어버리는 것인지. 수많은 비밀번호. 과연 우리 삶에 그렇게 비밀이 많은 건지? 분명 자신만의 배타적 공간으로 들어가는 비밀번호는 많아졌는데 정말 나만의 세계는 존재는 하는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단상 끝에 인생을 여는 비밀번호는 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해 헤매고 있는 건 아닌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쳇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타인의 비밀번호로 삶을 사는 건 아닌지, 디지털 세계의 로그인을 위한 비밀번호는 잊어도 살아있음의 증거인 자신만의 인생 비밀번호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다음 공간을 새롭게 열어줄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비밀번호 관리자 서비스인 롤드패스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보유한 모든 계정 파악하기예요. 전문가들은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삭제하고 활성 계정의 정확한 수를 파악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비밀번호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길고 고유한 비밀번호를 만들되 재사용하지 않기예요. 숫자, 대문자, 소문자 및 기호의 복잡한 조합은 가장 강력한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법이지만 강한 비밀번호라고 해도 여러 곳에 사용하면 해킹 시 연계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재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참 저도 재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참 안 되네요. 모든 온라인 계정에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집, 자동차 및 사무실을 같은 열쇠로 잠그는 것과 같아요. 범죄자가 한 계정에 대해 액세스 권한을 확보하면 다른 모든 계정에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메일이나 인터넷 뱅킹 등 비밀번호와 SNS의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물론 불편할 수는 있지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나만 알며 특정 웹사이트와 관련되거나 기억하기 쉬운 구문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메일의 경우 My friends Tom and Jasmine send me a funny email once a day. 한국말로 통역하면 톰과 제스민은 하루에 한 번씩 내게 재미있는 이메일을 보낸다. 라는 문장을 생각한 뒤 숫자와 문자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My friends Tom 여기서 MFT만 따서 MFT and JSMAFE 숫자 1 AD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비밀번호예요. 그런 다음 다른 사이트에도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거죠. 프로필에 셀폰 번호를 추가하면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코드를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정에 셀폰 번호를 추가하는 것이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실생활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할 상황이 많죠. 온라인 뱅킹이나 크레딧카드 비를 보거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 사이트에 접속할 때, 심지어 집에 들어갈 때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집들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저 정해진 자리수만 채우는 데 급급한 게 현실이죠. 우리는 비밀번호는 그저 일상생활을 위해 거쳐야 하는 장애물 정도로 인식합니다. 때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위는 부담을 늘려주는 행동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식 등 부담감을 덜어주려는 인식 기능이 추가되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감을 느끼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비밀번호라는 장애물을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도구로 이용한다면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거나 본인이 게을러서 못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남자의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에스트레아 씨가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1년 사내망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글자가 컴퓨터 모니터에 떴어요. 그의 눈에는 화가 나는 할아버지가 너의 우울증 유효기간이 지났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사내망 비밀번호 규칙 역시 복잡하기는 마찬가지. 그는 가장 간절한 자기 소원을 담아 forgive at her 이라는 비밀번호를 바꿨는데요. forgive h 숫자 3 그리고 알파벳 r 이라고 비밀번호로 바꿨어요. 그녀를 용서하자라는 뜻이죠.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문을 외듯이 이 비밀번호를 쳤고 그러면서 이혼 후 점심도 늘 혼자 먹으며 외톨이를 자처하던 그의 마음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그가 다니는 회사는 한 달에 한 번씩 비밀번호를 바꿔야 했다는데요. 그래서 에스트레아 씨는 이 기법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비밀번호에 자기의 목표를 적용한 겁니다. quit smoking 숫자 4ever 영원히 담배를 끊자. 또 save for trip 타일랜드 태국에 여행 갈 돈을 모으자. sleep before 12 밤 12시 전에 자자. no drinking 2month 2달 동안 술을 마시지 말자. get c 숫자 4 t 고양이를 사자. FaceTime 숫자 2 mom FaceTime to mom at Sunday 일요일에는 엄마하고 화상통화 페이스타임을 하자.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밀번호를 ask her for date 데이트를 신청하자로 바꾸게 됐는데 정말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대요. 이 비밀번호는 머지않아 save for at ring 반지 살 돈을 모으자로 바뀌었고 결국 프로포즈에 성공하면서 그는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됐다는 얘기예요. 귀찮은 비밀번호 설정이 재밌어질 것 같죠? 인생에 걸고 싶은 주문이 있다면 비밀번호 지금 바꿔보시는 거 어떠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